네, 자, 여러분 KH그룹의 정리매매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매매가 마무리가 됐다. 이 정리매매에 참여를 일단 안 하신 분들,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리매매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비상장 상태로 비상장 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비상장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KH그룹 상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일단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대박주는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여러분들 KH그룹에서의 손실을 여기서 좀 만회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KH그룹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장외로 물량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장외 지금 사이트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이 장외라 하더라도요, 공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들을 살펴보고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는 재료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는가를 잘 살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룩스 입장, 뭐 KH건설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네. 문자를 주셔서 작은 도움이라면 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분 뭐 일단 KH그룹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리매매 종목이 초반에 내리다가 좀 위쪽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그 어떤 급등락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그 종목들 그 퇴출 의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리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투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그 급등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투기적인 매수세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꽤 갖고 있는 KH그룹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힘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초대형주 일부 종목만의 차별화 장세입니다.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이 흔들었다가 다시 또 그쪽만 가는 아주 고약한 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형태로 KH그룹의 주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KH 필룩스와 KIHQ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매매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요거는 이제 미리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316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시간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316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이 매수세는 결국 사측에서 좀 들어온 물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총 2,600만 주 중에서 얼핏 보면 한 300만 주 정도가 들어온 거죠. 한 10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 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나 그거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증가가 됐네요. 예. 근데 이 특별 관계자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측에서 매수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 보시다시피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KH 미래물산에서 인수를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석빈 씨가 지분을 일단 6.5% 정도 늘린 거. 이거는 일단 대부분 이제 사측에서 지분을 더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매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석빈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공시가 나왔네요. 근데 여하튼 뭐 KH 필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산 가치가 엄청난데 막 이런 상황이 돼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IHQ를 한번 좀 보면 IHQ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245원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마지막 날 시간의 단일가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보면 200원 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것도 뭐 시총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른바 똥값으로 이제 거래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가 쭉 들어왔습니다. 네. 그 정도의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이미 거래를 마쳤던 뭐 KH 건설이라든가
이쪽 동향을 좀 보면 KH건설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네,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캡처를 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KH건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차트를 캡처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49원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뭐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똥값으로 이제 결국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시간의 그 시세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지만 시간의 거래건은 좀 여기서 조금은 더 내렸겠죠. 네, KH건설 보니까 자, 요렇게 32원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여러분. 32원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KH건설입니다. 자, 그리고 장원테크. 네,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00원대로 마무리가 됐었죠. 570원대로 마무리가 됐고, 이것도 이제 시간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장원테크의 시간의 거래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574원. 큰 변동 없이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예.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미래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는 355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시간에도 있었죠. 역시 뭐 시간에가 그렇게 크게 그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간에서는 미래물산은 37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뭐 자산가치 대비해서 형편없는 시세로 마무리된 것은 중간에 크게 급등락이 없었던 것은 시장 자체가 초대형주 일부 종목만 올리는 차별화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건으로 인한 주가가 크게 급변동하는 그런 흐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매수세도 들어오는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리매매 종목의 어떤 급등락 패턴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 먼저 정리매매가 마무리되고 이제 장외로 갔던 종목들 뭐 이를테면 KH 미래물산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주가는 지금 장외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 장외에서는 아직 거래는 없어요. 미래물산도 그렇고요. KH건설도 그렇고 장원테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 상황에서는 이제 장외에서 IHQ라든가 필럭스라든가 거래가 되겠지만 너무 형편없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장외에서 초반전에는 일단 어떤 변동이 좀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 시세나 또는 변동될 수 있는 건이 나오거나 또는 이제 공시사항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든가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그거를 취합해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게 마무리가 된 KH그룹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장외에서 뭔가 돌파가 마련이 된다면 좋겠어요.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만은 이 건과 관련해서 정보가 들어오거나 공시사항 들어오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KH필룩스, IHQ, KH건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뭐 작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정보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장원테크 입장, KH 미래물산 입장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랠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시친 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은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 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예.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